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소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지프의 새로운 모델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프라고 하면은 뭔가 옛날의 감성, 약간은 불편함, 뭔가 느껴지는 투박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지프도 세월을 좀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리고 소비자분들의 그런 요청사항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많이 변했어요. 특히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바로 이 옆에 있는 새로운 랭글러, 이 신형 모델.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뭐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너분들의 말을 따르면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너분들이 정말 요청하는 사항들 있잖아요. 실제 오너가 아니라면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지프의 새로운 모델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오늘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냐면 제가 이 지프에 뭐 좋아하고 시승도 많이 해봤다라고 하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관계자님을 모시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스타일렌스 코리아의 김병희입니다. 예, 저기서 저 쉬고 계시다가 예, 제가 이거 잘못 설명하면 안 된다고 끌려 나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예, 영광이고요. 역시 또 100만 유튜버에 또 예.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합니다. 어디서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 자, 일단 이 옆에 있는 이 차 네. 한 번만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차인가요, 이 차? 예, 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랭글러 24년형 MCA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현재 트림은 루비콘 트림입니다. 이번에는 기존과는 다르게 총 3개의 트림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네. 뭐 기존에 있던 루비콘,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네. 오버랜드는 이제 사하라로 바뀌고, 사하라로 바뀌고. 네, 그리고 새롭게 스포츠 S 트림이 추가됩니다. 스포츠 S 모델이 추가됐다고요? 네, 엔트리급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죠.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색깔을 좀 확실하게 나눠놓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오프로드 특화된 모델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고, 네네. 사하라가 온로드 아닌가요? 주로 온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새롭게 바뀌면서 놀랐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네네. 아니 이게 뭔가 바뀌었나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네. 근데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네. 랭글러 모델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큰 변화를 갖고 오기보다는 계속해서 진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진화된 모델을 보시게 되면 네. 뭐가 바뀌었다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쵸. 뭐가 바뀐 거예요, 도대체? 일단 우선 앞에 그릴 성향이 네. 전면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엔 좀 더 길었던 세븐 슬롯 그릴이라고 하죠. 네. 그릴이 좀 짧아지고 각각의 슬롯이 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좀 더 컴팩트하지만 네. 냉각적인 성능은 훨씬 더 유리하게 디자인이 되는 거죠. 디자인도 예뻐지고 성능적인 효과도 분명하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쵸, 네. 이거 약간 그 옛날에 그 그랜드 체로키랑도 좀 약간 그릴 디자인 비슷하네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같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이 세븐 슬롯 그릴은 네. 이제 지프의 상징적인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전에 들어왔었던 이 랭글러나 뭐 사하라, 뭐 루비콘 모델들이 대부분 유럽 사양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국내에 들어온 그래요? 건 이제 코리안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 정확히 이 똑같은 스펙은 네. 미국에는 없습니다. 미국엔 없어요? 미국에도 없고 유럽에도 없고, 그래서 스펙이 국가마다 좀 다르다. 그러니까 컨비네이션이 해당 국가에 맞게끔 설정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어느 나라 스펙이다, 우리나라다 이런 거는 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이 범퍼 디자인이, 요게 이제 이전에 들어와 있었던 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좀 범퍼 튀어나온, 네네. 그래서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그 오리 튀어나왔다라는 네, 뭐 그렇게 별명도 좀 말씀하시죠.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번에 새롭게 이제 들어오면서 북미에 들어가 있었던 범퍼가 이번에 적용돼가지고 들어와서 되게 멋있다. 네. 내가 이거 출고하면 무조건 바꿔야겠다 하는 범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쵸. 이게 새롭게 바뀐 범퍼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단 범퍼 성향이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일체형이라고 할 수 있게끔 네, 붙어 이쪽이 있었잖아요. 다 붙어서 이렇게 가려져서 좀 사실 국내 오너분들께서는 별로 호응이 없었던 부분인 것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새롭게 네. 분리형이라고 할까요? 그쵸, 그래서 나눠져 안에 있죠. 타이어도 좀 보이고 네. 세련된 디자인 범퍼가 이제 장착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액세서리나 뭐 이렇게 이쁜 팬시한 부분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강철로 되어 있고요. 되게 단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견인 역할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범퍼가 좀 바뀌었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바뀐 범퍼로 인해서 타이어의 퍼포먼스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오프로드성 타이어죠. 예. 심지어 그리고 타이어가 이전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32인치가 들어가 있었는데 네. 같은 루비콘이지만 이번에 33인치가 들어갑니다. 한 1인치가 더 커졌네요. 네, 1인치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이게 좀 바뀐 것 같은데 타이어 안 바뀌었나요? 예, 기존에 있던 그 KO3라는 타이어에서 네. KO2라는 이제 타이어로 바뀌게 됐는데 네. 타이어 사이즈가 이제 폭도 광폭으로 더 커졌습니다. 아. 그래서 285mm로 전부 다 더 커졌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차량만 봤을 때는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네. 구형 루비콘하고 또 갖다 대면 실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느낄 정도로 좀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와, 그리고 확실히 이 앞범퍼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고 이전에는 여기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살짝 그 좀 많이 아쉬워하시죠? 예, 맞습니다. 네.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나눠지니까 한층 더 차가 좀 강인해 보이고 네네. 훨씬 더 좀 스포티한 느낌도 많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그 엔젤링이라 해가지고 동그랗게 DRL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네. 이전에는 이게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기존에는 이제 미국형에서는 이제 장착돼 있었는데 네. 국내형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컴비네이션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 네, 이번에 국내형에서도 네. 이 서클 DRL하고 네. 그다음에 이 수평 DRL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존재감이 훨씬 더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고 네.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포지션이 더 높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각적으로 뒤에 따라갔을 때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적으로 기능적 요소도 갖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컬러 색이 이름이 뭔가요? 이게 이제 벨로시티. 벨로시티. 저희가 이제 네. 키 비주얼로 네. 갖고 있는 히어로 색상인데요. 네. 너무 멋있죠? 이게 정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전에 글래디에이터 네네. 시승차 이걸로 받았거든요. 네네. 거짓말 안 하고 다 쳐다봐요. 저기 네. 저 멀리서도 이 차가 보여요. 맞습니다. 이게 엄청 존재감을 보여주는 차인데 이번에 새롭게 변경이 된 범퍼나 휀다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면서 좀 더 이 존재감을 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놀라운 게 보통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면은 이 초음파 센서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 근데 범퍼 성향이 바뀌면서 초음파 센서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게 전에는 있었어요. 네, 그쵸, 전에 있었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빠지면서 대신에 네. 전면 카메라가 장착이 됩니다. 야. 사실 오프로드 주행에서는 네. 센서보단 카메라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쵸. 왜냐? 우리가 경사로 갔을 때 네.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럼요. 근데 그때 이제 도움을 주는 게 코드라이버인데 네. 전면 카메라가 있으면 사실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담당자님이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차의 성향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도심에서도 물론 주행을 하겠지만 오프로드도 많이 가는 차잖아요. 그쵸. 오프로드에 갔을 때 이 초음파 센서가 너무 예민하면은 오히려 또 되게 좀 신경 쓰이고 초음파 센서를 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초음파 센서를 없애고 카메라를 집어넣었다라는 거는 이 지프를 타는 분들 성향에서는 오히려 좀 더 맞는 성향이 아닐까. 그렇죠. 말씀대로 오프로드 성향에 맞다는 건 뭐냐면 워셔까지 가능해요. 오, 여기 있네. 네, 이게 머드 같은 게 튀게 되면 네.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워셔 기능도 있고 안에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세척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새 차라서 그죠. 하진 이거 않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 뿌리면은 쫓겨나는 거 네.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담당자님 제가 이 지금 루비콘을 보니까 이게 그 보닛을 아마 지프, 그러니까 우리 다른 소비자분들, 다른 차 타시는 분들은 내 차 타면서 이 본넷 열 일이 거의 없어요. 후드 열 일은 없잖아요. 그쵸. 하지만 지프 타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무겁다라는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알루미늄 소재로 바뀌면서 이 열고 닫는 게 굉장히 좀 편해졌어요. 이런 것들도 오너분들이 요청했던 그런 사항들을 이번에 그대로 넣어줬다. 그쵸. 이 차는 그래서 최고다 안 최고다? 최고죠. 최고다. 아까 말씀처럼 네. 기존 오너분들이 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오너분들이 원하는 게 다 바뀌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휀다 쪽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이게 타이어가 이제 좀 더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추게끔 사이즈가 좀 다르게 제작되어 있다. 이게 하이탑이 이번에 추가가 돼가지고 휀다 높이가 기존에는 제 기억으로는 요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금 더 높아져서 네네. 약간 그 우리 이 지프는 근육질의 남자들이 타다. 네네. 약간 이런 거 좀 그쵸. 강조하잖아요. 그쵸.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실제로 지프 타는 분들이 이렇게 딱 운전석에서 내리면 다 하나같이 몸이 되게 좋아요.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내린다고 생각해봐요. 저 새끼는 뭔데 지프를 타고 다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키우러 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새해 됐으니까 헬스장 끊어야죠. 아, 좋죠. 이런 것처럼 네. 휀다 높이도 좀 커지면서
보여주면서 뭔가 좀 차의 그런 근육질한 그런 몸매를 좀 보여주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스펙상으로 지금 33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잖아요. 네. 35인치까지 순정으로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와. 사실 직경이 커지게 되면 그쵸? 기어비가 변하게 되는데 네. 저희는 일단 설계 자체가 35인치까지 충분히 커버 가능하게끔 만들어졌어요. 아, 왜냐면은 이거 휠만 그냥 큰 거 집어넣으면은 계기판 속도랑 맞아요. 네. 이 휠 사이즈를 안 맞으면은 네. 오류 나잖아요. 네네. 네, 이런 것들 35인치까지는 가능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오프로드를 좋아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일반적인 소비자분들 입장 봤을 때는 야, 휠 인치라 그러면 18인치, 19인치, 20인치 그냥 이 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지프는 이 타이어까지 포함한 사이즈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35인치까지는 커버 네. 가능하다. 그런 그리고 이제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죠. 네, 맞습니다. 아하, 우리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입 좀 와주세요. 여기 지금 지금 괜히 저기 있다가 끌려오셔가지고 지금 긴장 많이 돼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100만 유튜버 옆에서는 긴장됩니다. 이게 카메라 끄면 이렇게 안 합니다. 카메라 끄면은 아이 뭐야 왜 왔어요 막 이러는데.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지금 글라스를 보니까 원래 우리가 루비콘 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안테나가 있었는데 그쵸. 안테나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스틱 안테나가 기존에 있었는데 네. 이제 이게 스텔스 안테나라고 해서 윈스크린에 내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 이 안쪽에 여기 그럼 이게 안테나인 거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헤리티지라고 해서 상징적인 부분이긴 했는데 네. 또 현대차 모델 이제 개발 시에는 네. 뭐 불편함이 오히려 더 많았던 거죠. 그쵸.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계세차를 해야 되는데 네. 많은 불편함이 있었죠. 잘하시네요. 네. 보통 이렇게 빼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대요. 저는 물론 이제 공감을 못 하긴 하지만 이 안테나를 재미삼아 잼민이들이 훔쳐간다고. 그럼 참 마음 아프시겠죠. 이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그 지프 그 타시는 랭글러랑 여기 루비콘 타시는 분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야, 안테나 이거 맨날 세워놓으면 훔쳐가. 그러면 그쵸. 나도 볼 때마다 훔쳐가겠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나요? 그럼요. 저도 현역이거든요. 네. 아시잖아요. 네. 보급품 받아가지고 빠스나 양말 없어지면은 내 거 옆에 없어지면 거. 옆 중대 가가지고 네. 가지고 오는 것처럼 나도 이거 보면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싸울 일이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기능적으로는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네.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를 이제 가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지금 고릴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네네. 이 글라스도 뭔가 바뀐 건가요? 네, 고릴라 글라스라고 해서 네. 사실 기존에도 채용되어 있는데 잘 모르세요. 그쵸? 고릴라 글라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더 가볍고 아. 그다음에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메이커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랭글 같은 경우에는 이 윈실드가 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네. 이제 고릴라 글라스가 이제 장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새로운 신형 모델이 나온다든지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은 다른 네. 브랜드들은 뭐 외관 디자인, 옵션 이런 것들을 뭐 신경을 쓰는데 그쵸. 지프는 지금 딱 이 우리가 루비콘을 보면서 전 든 생각이 뭐냐면 실 오너분들이 요청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것들을 다 넣어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하나 더 있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네. 아, 예. 여기 관광미러 있었는데 관광미러 사다 좀 들어.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타본 적이 없어. 아니 무슨 차 타세요? 저 푸죠. 자, 그다음 또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보면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차들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방향지시나 이런 게 빨간색으로 들어오거든요. 네네. 방향지 한번 켜볼까요? 이게 보면 빨간색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네네. 원래는 위아래가 다른 색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미 FTA FTA 죠.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들어와도 이제 북미에 있는 거니까 그쵸.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오너분들은 뭐 불편하다든지 이런 게 좀 있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네. 다른 메이커에서는 좀 불편한 경우가 좀 있었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쵸? 색상의 문제가 아니라 헷갈린다. 이게 브레이크 등인지 깜빡인지 헷갈린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지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헷갈릴 수가 네, 없죠. 이거는 헷갈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지프를 타시는 오너분들은 솔직히 많이 만나보시지 않았나요? 많이 많았어요. 상남자예요. 그렇죠. 여기서 일하시는 영업사원분들도 상남자더라고요. 멋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멋쟁이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좀 디테일한 것들을 크게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뒤에는 초음파 센서가 있네요. 맞습니다. 뒤에는 센서하고 카메라까지 다. 여기도 지금 카메라 있고, 이 밑에도, 요거는 등이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앞면에서는 오프로드 주행하다가 네. 간섭에 의해서 초음파 에러가 있을 수 있어요. 아. 반면에 뒤쪽은 거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충분히 센서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수행을 하죠. 이 뒷문은 이것도 열리나요? 네, 다 열립니다. 아, 이거 막 갈 때는 열리고 네. 위로도 올라가고. 이야.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중요하고 싶다. 잠깐만. 아, 어떻게 알았네. 근데 실제로 네. 이제 오픈 에어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간지는 안 나요. 이렇게. 아, 그렇죠. 네, 간지 안 멋잖아요. 나는데 멋잖아요. 편하게는 또 할 수 있고 네. 옆 문짝까지 이게 다 떨어져요. 여기가요? 네, 이게 떨어집니다. 이것만 네. 별도로도 떨어지고 다 내가 떼고 싶은 거를 하나씩 따로따로 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오픈 에어링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할 수 있죠. 아, 이 진짜 보면 볼수록 이 매력이 확실한 차라 생각이 듭니다. 이걸 실수로 이렇게 닫았다가 이거 깨지면은 그냥. 네, 그러시면 되죠. 아,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사용자 부주의라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물어줘야 되네요. 네, 항상 끝까지 열어주신 다음에 네. 닫아야 됩니다. 이게 끝까지 안 열면은 여기에 그 간섭이 생기죠. 생길 수가 네, 있겠네요. 네. 근데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네. 이번에 새롭게 나오면서 트렁크 공간이나 이 뒤쪽에 대한 변화가 뭔가 있나요? 크게 변화는 없는데요. 네. 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트렁크는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네. 얼만큼 반듯하게 만들어지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쪽은 넓은데 안으로 좁아지게 되면 네. 사실 그 정사각형의 물체, 그러니까 박스 같은 걸 넣는데 한계가 그쵸?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반듯하게 만드냐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 정확하게 사각형이 나오고 네. 무엇보다 높이가 다른 모델보다 더 높습니다. 아, 네. 활용도가 확실히 더 훨씬 좋겠네요. 높죠. 네. 야, 요게 지금은 이 역할을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네네.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뭘까요? 이게 롤케이지 역할을 네. 하는 부분인데 네. 아시다시피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하드탑입니다. 네. 그래서 이 탑을 전부 다 탈거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차의 주행 목적이 오프로드이기 때문에 네. 전복의 우려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래서 전복됐을 때 승객의 안전을 네. 콕핏이라고 하죠. 콕핏 네. 부분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롤케이지가 다 장착이 돼서 그래서 안전벨트만 매시면 네. 굴러도 문제가 다치지가 않아요. 문제 없다라고 하면 좀 거짓말이지만 네. 생존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죠. 그렇죠. 왜냐면 네. 롤케이지가 이렇게까지 두툼한 차는 많이 없어요. 기껏해봐야 그냥 이 정도 되는데 얘는 그냥 따만한 롤케이지가 그냥 네. 쭉 들어가게끔 네. 되어 있죠. 근데 이게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 롤케이지가 두껍게 되면 그만큼 무게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최대한 가볍고 강한 합금을 써야 되는데 아하. 그런 합금으로 이제 제작돼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믿고 타셔도 됩니다. 자, 실내에 탑승을 했는데 실내도 바뀐 부분이 있나요? 사실 외관보단 네. 외관은 좀 진화에 따라보면 네. 실내는 변화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와, 그래요? 네, 가장 큰 변화라고 보면은 네. 앞에 보시는 마치 12.3인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야. 차세대 6커넥트 5가 탑재돼서 네. 굉장히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뭐 소비자분들이 얘기했을 때 반응이 좀 느리다 이런 피드백이 좀 있었나요? 그렇죠. 사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운전 중에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반응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걸맞게끔 이번에 차세대 프로세서가 탑재돼서 네. 기존보다 5배 빠른 처리 속도를 좀 나타내고 있죠. 야, 옛날에 지프 뭐 루비콘 이런 이야기를 하면 투박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즐기는, 그러니까 불편함이 지프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편해지고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편해져도 너무 편해졌죠. 맞아. 이전 오너분들은 이거 인정 못한다라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환영하는 분위기인가요? 너무 환영하시죠. 기다려주셨던 분들도 많고 네. 사실 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게 장착이 될 거다라는 정보가 이미 오픈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장착될 것일까라는 거는 고객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기다려 주셨었던 거죠. 와, 근데 그리고 또 네. 내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T맵이 순정으로 이제 장착이 되게 됩니다. 와, T맵이 순정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페어링이 아니라 네. 장체적으로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스텔란티스 컴퍼니 앱을 설치를 하시면 네. 휴대폰에 어떻게 보면 인증 같은 거죠. 아. 내 차라는 걸. 그래서 연결을 하시게 되면 네. 그다음부터 무선으로 이제 페어링이 되면서 네. 자체적으로 T맵이 이제 작동이 잠깐만요. 됩니다. 그럼 이게 페어링이 된다는 거는 무선 안드로이드 또 무선 카플레이도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키와 연동이 돼가지고 내비가 나온다는 얘기는 키만 있으면 핸드폰 어플로 통해서 시동도 걸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 그 기능은 빠져 있고요. 네. 그건 이제 커넥티드 서비스인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추후에도 어쨌든 된다는 거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들어갑니다. 이 지프가 이게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 지프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이 터치 스크린도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만져보니까 가죽의 질감이 너무 좋아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네. 특히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나파 가죽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네. 사실 고급스러움과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이제 잔진동을 많이 걸러주게 됩니다. 아. 가죽이 또 어쨌거나 기존보다 또 두꺼운 가죽이 사용되기 때문에 네. 미세한 잔진동들은 이제 시트에서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네. 고객님이 느끼셨을 때는 승차감이 더 좋아졌나? 라는 그 MVH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이런 진동을 많이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런 부분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좀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또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또 특히 뭐 달라졌다라기보다는 사실 이 센터페시아 쪽 디자인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송풍구의 디자인도 좀 바뀌고 그리고 이 스티치 같은 게 이제 좀 더 스포티하고 고급스럽게 이제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사실 변화라고 볼 정도로 많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일반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가 달라졌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쵸. 실제 이 루비콘을 타시는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그쵸.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저희 그러면은 루비콘을 봤으니까 사라 한 번만 같이 봐주시면 안 돼요? 사라 보도록 하시죠. 아니 별로 같이 가고 싶어. 아니. 사라는 빠진 거밖에 없어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이번에는 또 기존과 다르게 네. 사실 기존 고객분들만 환호하는 파츠긴 해요. 그렇죠.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12A가 네. 들어가는 거죠. 야 이게 이게 여기서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브랜드에서 전동 시트 들어가는 게 뭐가 대수냐, 전동 시트가 아직도 안 들어갔냐를 반문할 수 있지만 지프의 조속에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놀라운 부분 아닌가요? 네, 사실 이 부분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일반적인 전동 시트와 좀 다른 게 네. 지프는 80cm까지 도광이 가능해요. 네. 그럼 물이 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방수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전동 시트랑은 좀 다른 시트인 거죠. 훨씬 더 내구성이 높고 네. 방수 처리가 되고 네. 그리고 또 에어백 같은 경우도 설치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 파츠를 보면 되게 고가의 파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전동 시트가 다 똑같은 전동 시트가 아니네요. 그렇죠. 훨씬 더 이게 방수되고 고가고, 네. 그다음에 커튼 에어백이 들어갔다는 건 2열까지도 그럼 커튼 에어백이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네. 전면 에어백과 그다음에 네. 사이드 에어백, 시트에 터진 사이드 에어백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필러죠. 필러에서부터 루프 1열에서 2열까지 펼쳐지는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장착이 됩니다. 네. 근데 에어백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면적이거든요. 면적 그쵸? 네, 그래서 면적이 굉장히 큰 사이즈의 에어백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네. 안전에서도 이제 최상급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다. 역시 지프가 최고야. 자, 오늘 우리 이 루비콘 한번 둘러봤는데 제가 담당자님이랑 따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왜냐면은 내 의견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봤을 때 이 지프 루비콘 이번에 새로 바뀐 모델은 어떤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 랭글러에 바뀐 부분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지프가 색깔이 워낙 강해요. 일반 그냥 이 관심 없거나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 차이냐 할 수 있지만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 또 담당자님 모시고 한번 얘기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네, 오늘 뭐 덕분에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프를 이제 모르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프에 관심도 없는 분들 내가 지프를 좋아하려고 하는데 난 아직 지프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지프의 매력을 짧게나마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자동차라는 거는 뭐 가지고 놀 수 있는 가장 비싼 제품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만들어져 있는 제품보다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이 훨씬 더 매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프 랭글 같은 경우에는 순정으로도 굉장히 많은 액세서리가 공급이 되지만 또 자기만의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게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떠나고자 하시는 분들, 좀 오프로드라든지 캠핑을 떠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야, 너무 좋다. 멘트 달달하다. 이거 준비했다. 왜냐면은 요즘 막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차가 진짜 전자기기화 되고 재미가 없어요.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말을 제가 좀 정리해보자면 이 지프 랭글러, 뭐 루비콘, 소울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영혼이 있고 맞습니다. 나만의 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차다. 그렇죠. 정확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야, 역시 이 위치까지 올라간 이유는 다 이유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다음번 시승 때 한번 부탁드릴게요 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사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루비콘이 오프로드 특화되어 있는 트림이라면 이 밑에 있는 사라 트림은 온로드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봐도 뭔가 다른 부분들이 보여지죠. 일단은 이런 좀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었던 포인트가 실버로 들어가 있어서 살짝 조금 더 심플한 느낌을 주는 듯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요 지금 이 견인고리도 오프로드는 되게 빨간색, 눈에 잘 보여야 돼요.
내가 만약에 견인을 해야 되는데 이 고리가 잘 안 보이면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하라 모델은 이 견인 고리가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이 온로드 상황에서 견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큰 차이가 이 휀다가 뭐예요? 도장색과 동일한 휀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까 이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이 휀다 쪽에 하이탑 들어가서 좀 높았잖아요. 근데 딱 보면 어때요? 낮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위에 높이, 그리고 타이어도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가 아니라 온로드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그 오프로드용 타이어를 온로드에서 타잖아요. 그럼 노면 소음과 진동과 이런 연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도심에서 타는 분들은 이 사하라 모델, 온로드용 모델로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 하지만 내가 뭐 주말에 좀 떠난다든지 이런 분들은 오프로드 루비콘을 산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본인 후드도 파워돔 후드로 되어 있죠. 아까 위에 있는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에어덕트도 뚫려 있고 약간 이 파워돔이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좀 차이가 좀 있다,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아까 위에서 제가 깜빡하고 얘기 못했지만 이런 무늬들도 새로 생겼어요. 여기에 보면은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혹은 이제 지프의 무늬들이 좀 생겼고, 약간은 온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사하라는 좀 심플하고 지프를 조금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분들이 그냥 입문용으로 타기에는 되게 좋은 세팅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루프도 그렇고 전체적인 느낌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네요. 스페어 타이어도 온로드용의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새롭게 변화한 지프 랭글러 루비콘 모델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확실히 개성있고 매력적인 모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꿀을 좀 빨았습니다. 저기 담당자님이 안 나왔다면은 이거 하나부터까지 내가 설명해주고 말했는데 그냥 저는 숟가락만 얹어놔가지고 너무 편하게 리뷰를 했어요. 루비콘 모델의 진짜 매력은 뭐 이렇게 외관 이런 것도 있지만 주행이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다음번에는 시승기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